강화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진대책연구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과 지방의 재난대응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재난대응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주부터 10주까지 참고로 드린 이재민 구호소 현황, 9.12 지진 이후 개선 사항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 포항 지진 피해 관련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부터 제154항까지 이상 이거 하고 할까? 이상 113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렇죠.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유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소방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및 소방청, 소관, 법률안 등 113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재산 특례 제한 법안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유재산 특례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공유재산 특례 신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가공무원 정원법안은 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정원의 최고 한도는 29만 3,982명으로 하되 헌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교원의 정원 등은 그 최고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 조직 운영의 민주적 통제와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 환경 및 정책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운영의 탄력성 및 유연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안은 인구 감소 지역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인구 감소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구 감소 지역 발전위원회의 설치,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및 해제 및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까지도 예상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등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맞춰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0.2%포인트씩 인상하고 종업원 추가고행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표준 공제제도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율은 국민의 전체 세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국세인 소득세율의 1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논의 경과를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특별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수준을 일정 부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17년 말 지방세 감면의 일몰 기한이 도래되는 감면 대상 중 총 45건 중 창업 중소기업, 노인복지시설 등 32건에 대해 감면 연장을 규정하고 어업용 부동산, 지역아동센터 등 5건의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면서 감면율을 상향한 점과 어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 점 등의 경우 각각 일자리 창출 필요성 측면과 농지 취득 감면과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이 2017년 일몰 예정인 농업인의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 면에서 감면을 종료한 것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 농업인에게 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산업진흥법안은 재난안전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재난안전 신기술의 지정 등 재난안전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업무와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재난안전산업협회 설립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회에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각각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경찰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 4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서 제정안은 이를 위해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치안장비 등의 표준화 및 보급 확대, 치안산업 창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치안산업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관리, 치안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한국치안산업진흥원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세부 과제로 치안 R&D 활성화로 스마트 폴리스 구현 등 치안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내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사무처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결정 및 정책 집행의 감독, 감사, 감찰의 지휘 감독, 경찰청장 등에 대한 추천권 및 해임 건의권 등을 경찰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실질적인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직무 집행을 견제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경찰위원회가 집행권한을 직접 가지기보다는 집행요구 권한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고 경찰청장 추천권보다는 임명제청권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임건의권 등은 경찰권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쪽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심재건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재외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 공고기한을 조정하고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재외투표인 명부 작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재외 국민들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을 공통 내용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 국민으로서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만을 국민투표권 대상으로 명시한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개정안들은 모든 재외 국민들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과 법률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토론 및 질의 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황경철 의원. 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 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주요 대책 분석 보고서에서는 지진 방제 예산 현황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500억 정도가 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 열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당정청 협의회에 제출된 포항 지진 피해 관련 향후 대책에 보고된 지진 관련 예산 현황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년 대비 약 1,452억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뭐 수리시설 관련된 예산에 편성된 예산, 그리고 대학교 지진 보강 설계, 보강과 관련된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의 사업 설명서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예산 설명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빨리 좀 저기 자료 확인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당정회의에 했던.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순자 의원님, 자유한국당에 먼저. 네, 경기 안산 단원을 박순자 의원입니다. 우리 김부겸 장관님과 또 우리 청장님, 또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경북 포항에 정말 지진, 예기치 않은 지진 사태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우리 여러 가지 이재민들은 필요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우선 장관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추위는 다가오고 클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그 정상적인 일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요. 또 거기에 대한 안심을 우리 정부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이재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또 정부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다 동원해서 신속한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도 또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학 그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로 연기가 돼서 치러지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수능 보는 학생들이 심리적인 그 불안이 없이 평소 기량을 잘 발휘해서 아무 탈 없이 좋은 성적으로 결과가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질이 난 현장을 보니까요, 장관님 지금 9곳이 지금 대피 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포항에 그 PPT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9곳인데요. 제가 이 9곳의 그 대피 시설을 이재민들의 대피 시설을 보니까 지금 지진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 여러 가지 우리 이재민들이신데 이 9곳 중에서도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된 곳이 3곳밖에 되지가 않아요, 장관님. 예, 이제 지금 내진 설계된 것은 그나마 최근에 된 신설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3곳밖에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네, 그래서 예. 우선 이재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 공포가 있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안전 점검에 이 대피 시설만큼은 안전하다라는 안정감을 현장에서 드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안전점검팀들이 우선 그동안 개인주택 중심으로 해서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 돌아가시게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그게 아마 오늘쯤이면 개인주택에 대한 부분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떠나는 이주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당장 내년도 그리고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이 재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주무장관으로서 특단의 피해 복구 그리고 재난 재개에 대한 또 안전한 그 예산 확보 그리고 추후 안전 점검에 이르기까지 특단의 대책으로 이번 이 사건에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정부를 신뢰하고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좀 계획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소방청장님, 네. 네,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그 소방청 구조대 중에 119 특수 구조대 중에 솔개 2호가 있죠. 예, 대형 헬기가 있습니다. 대형 헬기가 있고 이 대형 헬기는 이제 그 뭐 예산이 한 414억 정도 되는 대형 헬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형 헬기로서는 바로 또 이 세매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세매가 있는데 이번 그 지난 31일 날 제주도 병원에서 13살 난 여자아이가 급히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하다가 이 솔개에다가 119에다가 솔개 2호에다가 긴급 응급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뜨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응급 환자인 13살 난 여자아이가 다시 그 이송되지 못하고 다시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의원님 그 헬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 이런 문제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네, 이 문제는 정말 예산이 414억이나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자랑스러운 소방청의 이 솔개 2호인데 문제 원인이 왜 이게 제가 구조를 못했냐 했더니만 배터리 충전이 안 됐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전년도 구입한 그 헬기에 하나 예비 배터리가 지금 확보 안 돼서 지금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말 청장님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하루빨리 이 예비 배터리 준비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향후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알면은 굉장히 이게 공분할 일입니다. 두 번 다시 우리 소방청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소방청이 독립청이 되어서 기대가 크고 우리 안행위 위원 모두가 소방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듣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앞으로 청장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실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소병훈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의원님. 예, 경기 광주시 갑 소병훈 의원입니다. 이번 그 포항 지진으로 수능 시험이 연기됐다 이제 오늘 치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그 지진으로 잃은 것도 많지만 그 얻은 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포항 출신 6천여 명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59만 명이라는 수험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수능에 맞춰서 일들을 계획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 어려움을 같이 해줬는데요. 그 어려움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부의 역할, 우리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날 의원회관에 있었는데 거의 진동과 거의 동시에 재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지난해 경주 지진 때 경주 지진 이후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내진 보강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긴급 재난 문자 도착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에 뭐 그 긴급 재난 문자는 정말 거의 동시에 온 것을 보면서 참 잘 그 제도가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어서 정말 격려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 내진 보강 문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걸 느끼는 게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이번 그 정부 예산 우리 이제 행안부 예산만 보더라도 행안부에서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360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반영된 액수가 20억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그 경주 지진 이후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증액 예산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번에 제가 그 지진 관련해서 자료를 좀 다시 모아보면서 보니까 올해 그 총 예산이 5,029억인데 지진 관련 정부 예산이 그런데 그 내진 보강이 4,330억이 들어있고
조기 경보 체계 구축이 184억, 뭐 인프라 구축 515억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서 그게 과연 어느 부처, 어느 지역에 쓰이는지를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로 물어보는데도 전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지난해와 올해 큰 지진을 겪은 우리로서는 이런 지진 관련 그 업무를 적어도 한 군데로 모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행정안전부가 이 주무부처일 텐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국회에서 질의를 해서 자료를 얻고 싶어도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당정청 재난 관련 회의도 하셨는데요, 장관님. 네. 이런 부분 이번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예산들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것이 한 군데에서 그래도 지휘부가 돼야 될 텐데 안전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그게 이제 재난 안전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건물 또 학생들의 학교 중앙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모두 똑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재정부는 적어도 전국의 이 학교 시설에 하는 내진 부분들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 완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연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린 예산 등에 대해서 잘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되기는 적어도 내진 문제만큼은 이제는 확실하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약 300 정확하게 수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50여억을 긴급 정액 편성을 하기로 뭐 저희들은 입장을 정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진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진 보강이 취약한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병원, 그다음에 소방관서 이런 시설들이 50% 미만입니다. 2016년 말에 보면 전체적으로 43.7% 정도가 내진 설계가 된 정도인데 이게 지금 매년 계획이 있는데 2020년까지도 50%가 안 됩니다. 내진 보강을 하겠다는 계획이. 이런 부분은 좀 서둘러서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제는 의원님 거기서 저희들이 적어도 소방관서 정도는 적어도 국가가 투자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자라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걸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 정말 좋은 어떤 협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기재부에서도 지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행안부에서 설득해서라도 기재부에서 그런 어떤 내진에 대한 어떤 인식을 다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청장님께 물었겠는데요.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율방범대를 지금 경찰에서 지원을 좀 하지요. 저희보다 지자체에서 주로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는 건 이제 안전장비나 방한용품 정도 그렇습니다. 소액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최근에 보면 경찰력 부족한 부분을 자율방범대들이 그래도 많이 채워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안전장비와 방한용품을 떠나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보니까 자동차 유류비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어가지고 의용소방대는 근거 법령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에는 근거 법령이 아직은 없어요. 이번에 이제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올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세나 유류비는 아니더라도 운영비를. 근데 그 부분을 근거가 없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 부분을 지자체 물론 지자체 하나말은 할 수 없겠지만 권고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런 항목을
예컨대 그 자동차 보험료나 그 유류비 정도는 지자체에서 좀 같이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항목 정도는. 예, 그분들이 사실상 방범에 기여하는 바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최소한도 그분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이건 경찰청하고 상의를 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필요한 협조 공문을 내려보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조금 의원님의 그 지적 사항들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저희 경찰청에서도 뭐 현재 그 안전용품 지원 예산이 1년에 뭐 한 10억, 예, 이제 늘어서 11억이고요. 보통 한 7억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력을 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님. 공복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재난안전산업협회 설립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회에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각각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경찰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 4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서 제정안은 이를 위해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치안장비 등의 표준화 및 보급 확대, 치안산업 창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치안산업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관리, 치안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한국치안산업진흥원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세부 과제로 치안 R&D 활성화로 스마트 폴리스 구현 등 치안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내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사무처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결정 및 정책 집행의 감독, 감사, 감찰의 지휘 감독, 경찰청장 등에 대한 추천권 및 해임 건의권 등을 경찰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실질적인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직무 집행을 견제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경찰위원회가 집행권한을 직접 가지기보다는 집행요구 권한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고 경찰청장 추천권보다는 임명제청권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임건의권 등은 경찰권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쪽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심재건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진대책연구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과 지방의 재난 대응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재난 대응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주부터 10주까지 참고로 드린 이재민 구호소 현황, 9.12 지진 이후 개선 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 포항 지진 피해 관련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의겸 계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4항까지 이상 이거 하고 할까? 이상 113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렇죠.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유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소방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및 소방청 소관 법률안 등 113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재산 특례 제한 법안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유재산 특례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공유재산 특례 신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가공무원 정원법안은 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정원의 최고 한도는 29만 3,982명으로 하되 헌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교원의 정원 등은 그 최고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 조직 운영의 민주적 통제와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 환경 및 정책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운영의 탄력성 및 유연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안은 인구 감소 지역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인구 감소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구 감소 지역 발전위원회의 설치,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및 해제 및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까지도 예상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등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맞춰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0.2%포인트씩 인상하고 종업원 추가 고행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표준 공제 제도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율은 국민의 전체 세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국세인 소득세율의 1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논의 경과를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특별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수준을 일정 부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17년 말 지방세 감면의 일몰 기한이 도래되는 감면 대상 중 총 45건 중 창업 중소기업 노인복지시설 등 32건에 대해 감면 연장을 규정하고 어업용 부동산, 지역아동센터 등 5건의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면서 감면율을 상향한 점과 어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 점 등의 경우 각각 일자리 창출 필요성 측면과 농지 취득 감면과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이 2017년 일몰 예정인 농업인의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 면에서 감면을 종료한 것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 농업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산업진흥법안은 재난안전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재난안전 신기술의 지정 등 재난안전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업무와의 개정안들은 재외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 공고기한을 조정하고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재외투표인 명부 작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재외 국민들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을 공통 내용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 국민으로서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만을 국민투표권 대상으로 명시한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개정안들은 모든 재외 국민들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과 법률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토론 및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황경철 의원. 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 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주요 대책 분석 보고서에서는 지진 방제 예산 현황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500억 정도가 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 열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당정청 협의회에 제출된 포항 지진 피해 관련 향후 대책에 보고된 지진 관련 예산 현황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년 대비 약 1,452억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뭐 수리시설 관련된 예산에 편성된 예산, 그리고 대학교 지진 보강 설계, 보강과 관련된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의 사업 설명서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예산 설명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빨리 자료 확인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당정회의했던.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순자 의원님, 자유한국당에 먼저. 네, 경기 안산 단원을 박순자 의원입니다. 우리 김부겸 장관님과 또 우리 청장님, 또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경북 포항에 정말 지진, 예기치 않은 지진 사태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우리 여러 가지 이재민들은 필요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우선 장관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추위는 다가오고 클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그 정상적인 일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요. 또 거기에 대한 안심을 우리 정부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이재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또 정부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다 동원해서 신속한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도 또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로 연기가 돼서 치러지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수능 보는 학생들이 심리적인 그 불안이 없이 평소 기량을 잘 발휘해서 아무 탈 없이 좋은 성적으로 결과가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난 현장을 보니까요, 장관님 지금 9곳이 지금 대피 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포항에 그 PPT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9곳인데요. 제가 이 9곳의 그 대피 시설을 이재민들의 대피 시설을 보니까 지금 지진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 여러 가지 우리 이재민들이신데 이 9곳 중에서도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된 곳이 3곳밖에 되지가 않아요, 장관님. 예, 이제 지금 내진 설계된 것은 그나마 최근에 된 신설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3곳밖에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네, 그래서 예. 우선 이재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 공포가 있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